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는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연작 프로젝트이고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사회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서사, 내러티브를 같이 이해하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제까지 제가 계속 작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전 20년이 넘도록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개인이에요. 이번 전시에서도 제목이 사람은 무엇을 배우는가처럼 사람, 그리고 이제 이 개인과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자연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항상 작업에서 리커링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관점인데,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를 계속 진행하면서 거대한 구조를 바라보는 시점을 보여줬다면, 이번처럼 주제적으로 들어갈 때는 좀 더 개인이 드러나는 개인 미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시점의 작업으로서 세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교육이라는 주제로서 세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교육은 제가 사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좀 더 건강하고 밝고 가벼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대안을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그 대안 중에 가장 큰 방점을 두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고, 이 양육과 교육은 결국 시스템을 봤을 때 가장 좋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라던가 아니면 가장 실무에서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한 개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졌는가, 또 사회 의식을 가졌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그 제도가,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방식은 교육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교육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아마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가 진행되는 한은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어떤 쉽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람은 무엇을 배우나, 이런 화두를 던졌다면 다음번 교육을 접근하는 그런 태도는 그렇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 시장으로서 어떻게 여겨지고 있고 산업으로서 어떻게 육성되고 있고, 그런 부분과 또 그것을 국가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서, 자원의 하나로서 취급하는 그런 관점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 전시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세 개의, 크게 봤을 때 세 개의 작품은 약간씩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배우나 이제 프로젝션 되고 있는 영상은 인터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감상을 할 때 그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끔 그런 걸 좀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서 또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할 것인가, 현상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 모니터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제 사람은 무엇을 배우나 두 번째 작품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이제 아들과 딸 쌍둥이 아이들을
이제 스트로킹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스트로킹이란 건 아이들에게 이제 몸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쓰다듬어주면서 아이들의 어떤 감각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예민하게 감각이 발달하는 그런 것을 유도한다던가 부모와 이제 자식 간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서양에서 많이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운드도 없고 고도로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보게 감상하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인식을 한다던가 그렇다기보다는 상당히 자신의 감각에 같이 반응하는 그런 경험을 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부모의 손길이 아이 몸을 쓰다듬을 때 아마 그 비슷한 감각을 관객들도 자신의 어떤 몸에 닿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상당히 예민하고 그러면서도 그 예민함 속에서 단순히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적, 정서적 그런 것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본인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무의식에 도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는 비디오 작업을 상당히 오래 해왔어요. 한 25년? 그 정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작품이 비디오 작업으로 이제 해왔죠. 그런데 사실 드로잉이나 텍스트는 저한테 아군? 친구 같은 존재예요. 제 생각을 가장 처음 직접적으로 할 때 그 종이에다 글로 쓰고 그거에 이제 그림을 옆에다 그리잖아요.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추상화의 단계예요. 이제 이것이 표현으로서의 추상이 아니라 사고의 추상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어떤 미학을 abstract reality에서 추상화된 리얼리티라는 것을 저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추상화시킬까 했을 때 기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드로잉에 기호를 많이 실험을 했고 이 텍스트나 이미지 이런 이제 드로잉 작업은 하나의 장면, 하나의 문장에 이 생각들이 응축돼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태도를 요구를 해요. 작업으로서 보여질 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전에는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뭐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나 이런 과정의 어떤 프로세스로서 사용을 했다면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좀 더 그런 응축된 상태의 조금 완결된 형태의 작업으로서 작품으로서 시도를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냥 제목 그대로예요. 사람은 무엇을 배우나. 제 화두가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시절부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어요. 그 책 제목처럼. 그래서 평생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이번에는 교육을 다루면서 사람은 무엇을 배우나. 그거는 물론 이제 인생에 관한 거겠죠. 삶 전반에 관한 거죠. 무엇을 배우나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전시 제목과 같이 던져지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이번에 보여진 작업 전시 전체가 힘이 많이 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스스로에게도. 예술은 왜 존재해야 되나?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술 전시를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을 자랑하기 위하거나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작업을 이제 전시를 본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는 사회가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술이 필요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한번은 저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그리고
전시를 보러 오시는 관람객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